안녕하세요. 남자의 완성 이창기입니다. 지난번 저희 채널 스포츠 첫 코너였던 EPL 메뉴편을 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명문 리버풀 편을 준비했습니다. 메뉴가 퍼거슨 감독 시절에 EPL의 왕자를 거머쥔 대표적인 팀이었다면 지금 EPL을 이끄는 강팀으로는 단연 리버풀을 손꼽을 수 있는데요. 리버풀 역시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단부터 현대 축구의 아이콘인 지금은 사임을 했지만 위르겐 클롭 감독의 우승 스토리까지 리버풀의 대표적인 6가지 에피소드를 집중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의 완성 스포츠 코너의 두 번째 컨텐츠 리버풀에 대해서 몰랐을 6가지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과 에버튼은 같은 도시에 기반을 둔 이웃이자 라이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1892년이라는 중요한 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래 에버튼은 안필드를 홈구장으로 사용했는데 당시 구장주였던 존 호딩과 임대료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임대료 인상을 두고 의견차가 커지자 에버튼 구단은 이제 안필드를 떠나 다른 구장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해 버렸는데요. 결국 에버튼은 안필드를 버리고 근처에 새로 지은 구디슨 파크로 이사해 버렸고 그 결과 안필드는 텅 빈 채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존 호딩은 그렇다면 내가 직접 팀을 만들겠다고 결심해 새로운 축구팀을 창단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리버풀 FC의 탄생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안필드를 떠난 에버튼과 새롭게 태어난 리버풀 사이에 이제 적대감이 생기면서 리버풀 지역은 자연스럽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는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이 라이벌전은 훗날 머지사이드 더비로도 불리게 되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빠질 수 없는 명승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리버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바로 올 레드 유니폼인데요. 별명도 The Reds,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리버풀이 창단 직후부터 이렇게 전신 빨간색을 고수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1892년 창단 이후 1900년대 초반까지는 상의만 빨간색이고 하의는 주로 흰색을 착용했는데요. 현재와 비교하면 훨씬 밝고 투톤에 가까운 디자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들어서 리버풀을 명문 구단으로 도약시킨 전설적인 감독 빌 샹클리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신 빨간색이 상대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의까지 모두 빨간색으로 변경해 버린 것인데요. 이 결단은 대성공으로 온통 붉은색 유니폼을 갖추게 된 선수들은 이를 본 팬들은 열광했고 더 레즈라는 별명 역시 한층 더 확고해지며 리버풀의 정체성이 완성된 것이죠. 리버풀 FC를 이야기할 때 클럽의 응원가인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기 시작 전 안필드에선 수만 명의 팬들이 이 곡을 합창하는 장면을 정말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원래 이 곡은 뮤지컬 캐러셀에 실린 노래로 이후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온 노래인데요. 1960년대 영국, 특히 리버풀이 비틀즈를 비롯한 대중음악의 중심지로 부상하던 시기에 리버풀 출신 밴드인 제리 앤 더 페이스메이커스가 이 곡을 새롭게 불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필드에서는 경기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이 노래를 자주 틀었고 이를 들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면서 리버풀의 대표적인 응원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비록 무겁지만 리버풀의 역사를 말할 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바로 힐스버러 참사인데요. 1989년 4월 15일 셰필드의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리버풀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FA컵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경기 도중 두 팀을 응원하던 관중이 특정 구역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끔찍한 압사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97명의 팬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이후 모든 경기장에 안전대책을 대폭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스탠딩 구역에 대한 규정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관중 흐름을 통제하는 시스템 전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와는 별개로 힐스버러 참사는 리버풀 팬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픔으로 남아있는데요. 매년 4월 15일이면 리버풀 구단과 지역 사회가 함께 추모식을 열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필드 경기장 내부에 이 97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도 마련하여 리버풀 팬들과 구단이 결코 잊지 않을 슬픔이자 함께 애도하고 연대하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무거운 분위기를 벗어나 리버풀 역사의 가장 극적인 승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2005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른바 이스탄불 기적인데요. 당시 리버풀은 이탈리아의 강호 AC 밀란과 결승 무대에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났을 때 이미 스코어가 0대3으로 크게 뒤지자 하프타임에 일부 팬들이 경기장을 떠났다는 목격담이 전해질 정도로 결승전에서의 이런 점수 차이는 사실상 승부가 기울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럼에도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리버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폭발적인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제라드 필드로 스미체르와 알론소가 잇따라 골을 터뜨려 어느새 3대3 동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경기를 계기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다시금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전통적으로 리그 18회 우승을 자랑하던 명문이지만 1992년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한 이후로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는데요. 그 탓에 리중딱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리그 우승과 거리가 먼 팀이라는 평가가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위르겐 클롭이 부임하면서부터 리버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선보였던 개겐 프레싱 전술, 즉 공을 빼앗기자마자 강하게 압박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리버풀에 접목시켰고 팀 전체가 막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전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마네, 살라, 그리고 피르미노로 이어지는 폭발적인 공격진에 반다이크, 알리송으로 보강된 안정적인 수비라인, 중원에서 핸더슨, 그리고 파비뉴가 펼치는 왕성한 활동량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격과 수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완성도 높은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먼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곧이어 2019-20 시즌에는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리게 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요. 1989 그리고 90 시즌 이후 무려 30년 만에 리그 우승이자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첫 우승이었던 만큼 리버풀 팬들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리버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부터 극적인 순간들까지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리버풀은 정말 탄탄한 전통과 함께 여러 비극과 감동을 동시에 품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리버풀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클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남자의 완성 스포츠 시리즈 2편 리버풀에 대해 몰랐을 6가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그리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